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으로 함께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은 음식들하고 염증성 관절염, 특히 그 류마티스 관절염 사이의 관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유전 연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내용, 그리고 실생활 조언까지 다뤄볼 거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식단이 정말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통증 같은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명확히 알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글루텐 프리 얘기도 많잖아요. 그것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안녕하세요. 관절염 관리에서 염증 조절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뭘 먹는지가 이 염증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오늘 볼 자료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유전자를 통해서 특정 음식이 진짜 관절염 발병이랑 관련이 있는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미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식단을 바꿨을 때 통증 같은 증상이 정말 나아지는지, 그런 전반적인 식단 패턴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글루텐처럼 좀 논란이 있는 주제도 균형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식단을 좀 바꾸면 통증이 나아질까 이런 기대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지중해식 식단이라던가 채식 같은 거요. 그런 특정 식단 패턴을 따랐을 때 실제로 통증이 좀 줄어드는지 그런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메타 분석 자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메타 분석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무작위 대조 시험, 그러니까 RCT 결과를 이렇게 모아서 분석한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흔히 항염증 식단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지중해식, 채식, 비건 식단 이런 걸 했을 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게 통증이 줄어드는 걸로 나왔어요. 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요? 어느 정도나 줄었는데요? 그 100ml짜리 자 같은 걸로 통증을 표시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시각 통증 척도라고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 9.22mm 정도 감소했어요. 이게 아주 큰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 본인이 느끼기에는 좀 나아졌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의미 있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22mm면 그래도 변화가 느껴질 수 있겠네요. 네, 근데요, 이런 식단 연구는 사실 참가자들이 자기가 뭘 먹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심리적인 영향,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연구의 한계 같은 건 없었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사실 이 연구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예요. 식단 연구는 이게 약처럼 속일 수가 없으니까 눈가림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참가자도 알고 연구자도 알죠. 누가 어떤 식단 하는지. 그리고 통증이라는 게 워낙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몸에 좋은 식단 하니까 나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 말씀하신 위약 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런 식단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다거나 전반적으로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그런 다른 생활 습관 변화도 같이 왔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연구진들도 이런 점들 때문에 증거의 질 자체는 매우 낮음으로 평가하긴 했습니다. 증거 수준은 낮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는 효과가 있었다. 그럼 혹시 통증 말고 다른 긍정적인 변화는 없었나요? 관절 기능이나 아니면 그 염증 수치 같은 거요? 네, 그 부분도 봤는데요. 통증 줄어든 거랑 같이 일상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보는 점수, HAQ 점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어있는 관절 개수도 좀 줄어드는 추세가 보였습니다. 체중도 물론 좀 빠졌고요.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점은 그 염증 상태를 직접 보여주는 혈액검사 수치 있잖아요. CRP나 ESR 같은 거. 네. 의사들이 많이 보는 거요. 맞아요. 거기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환자가 느끼는 거나 기능은 좋아졌는데 피검사 수치는 그대로였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죠. 통증 감소가 꼭 관절 자체의 염증이 확 줄어서라기보다는 다른 경로로 나타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측정한 CRP, ESR 말고 다른 미세한 염증 지표가 변했을 수도 있고요. 특히 한 3개월 이상 좀 길게 한 연구나 지중해 식식단에서 통증 감소 효과가 약간 더 뚜렷한 경향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분명해서 더 확실한 결론을 내리려면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전반적인 식단 패턴을 소위 항염증 식단으로 바꾸는 게 완벽한 해답은 아니더라도 통증이나 기능 개선에는 그래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가능성은 보여준다.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비록 혈액검사 수치가 막 눈에 띄게 바뀌진 않더라도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순전히 식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같이 작용한 건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요. 자, 그럼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볼게요. 방금은 전반적인 식단 패턴을 봤다면 이번엔 특정 음식 하나하나가 염증성 관절염을 직접 유발하거나 예방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먹으면 류마티스 관절염 위험 높아져 라거나 저거 먹으면 예방돼 이런 식의 인과관계요. 유전 정보를 써서 분석한 되게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멘델리안 무작위 분석, 줄여서 MR이라고 부르는 기법을 사용한 연구인데요. 이게 상당히 좀 똑똑한 방법이에요. 뭐냐면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특정 음식을 더 좋아하거나 몸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무작위로 배정된 것처럼 이 유전 변이를 이용해서 특정 식습관을 가질 확률이 유전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 특정 질병에 더 많이 걸리는지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냥 관찰 연구에서처럼 이 사람이 술, 담배도 많이 해서 병에 걸린 건지 식단 때문인지 헷갈리는 문제, 즉 혼란 변수의 영향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보려낸 시도죠. 와, 유전자를 이용해서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 MR 분석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RA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RA 관련해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었어요. 첫째, 소고기 섭취가 RA 발병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걸로 나왔습니다. 유전적으로 소고기를 좀 더 먹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RA 발병 위험이 약 2.86배 높았어요. 2.86배요. 와, 거의 3배 가까이네요. 네, 상당한 수치죠. 둘째는 말린 과일 섭취인데요. 이건 반대로 RA 발병 위험을 낮추는 보호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위험도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위험비가 한 0.52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셋째는 철분 섭취인데 이것도 RA 위험을 낮추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위험도가 한 14% 정도 감소하는 걸로요. 잠깐만요. 철분이요? 철분은 보통 염증이랑 관련해서는 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나요? 관절에 쌓인다거나?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철분 결과는 해석을 정말 조심해야 해요.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연구들을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관절 안에 철분이 너무 많이 쌓여서 오히려 염증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MRA 연구 결과 하나만 딱 보고 RA 예방하려면 철분 많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단순하지가 않네요. 소고기는 위험 증가, 말린 과일은 위험 감소, 철분은 보호 효과 가능성이 있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혹시 다른 종류의 염증성 관절염은 어땠나요? 네, 다른 염증성 관절염 결과들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어 권선성 관절염 PSA 같은 경우는요. 좀 놀랍게도 신선한 과일 섭취가 오히려 발병 위험 증가랑 관련이 있는 걸로 나왔어요. 위험비가 2.5배 정도 됐죠. 네, 신선한 과일이요? 보통 과일은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말 추가 연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상식이랑 완전 반대니까요. 반면에 치즈 섭취는 PSA 위험을 낮추는 거랑 관련이 있었어요. 위험비가 한 0.58 정도. 이건 좀 더 살펴볼 만한 결과 같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반응성 관절염 REA인데요. 여기서는 가공육 섭취가 위험을 감소시키는 걸로 나왔어요. 유의미하게요. 위험비가 0.24 정도였으니까요. 가공육이요? 소시지나 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위험을 줄인다니. 그건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보통 완전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정말 이례적이고 일반적인 건강 권고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해석할 때 극도로 조심해야 하고요. 반드시 다른 연구에서도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감염 후에 생기는 REA의 특징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냥 이상하다 정도죠.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AS는 이번 분석에서는 특별히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식단 요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와,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식단이랑 관절염 관계는 너무 복잡하네요. 병 종류마다 다 다르고 심지어 우리가 알던 거랑 완전 반대 결과도 나오고
결국 특정 음식이 어떤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유전적인 증거들이 있긴 하지만 류마티스랑 소고기, 말린 과일처럼요. 그 관계가 정말 복잡하고 병마다 다르고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도 나온다?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유전적인 소인, 우리가 뭘 먹는지, 그리고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까지 다 얽혀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연구 결과 하나에 너무 좌우되기보다는 좀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큰 그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일상적인 조언들로 넘어가 볼까요? 특히 이런 음식은 염증에 안 좋으니 피하세요 하는 그런 얘기들 하고 요즘 정말 뜨거운 글루텐 프리 유행에 대해서요.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건 염증 유발하니까 먹지 마라 하는 음식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게 앞에서 본 연구 결과들이랑 좀 비슷한가요? 네, 상당 부분 일치하는 면이 많습니다. 흔히 염증을 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목되는 것들을 정리해보면요. 첫째는 첨가당이에요. 뭐 탄산음료, 사탕, 과자 이런 건 당연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소스나 드레싱, 가공식품에도 엄청 많이 들어있죠. 이게 직접적으로 염증 반응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고도로 가공된 식품들, 뭐 패스트푸드, 라면, 과자, 그리고 가공육,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거요. 아까 그 리에이 결과는 아주 특이한 예외로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이런 음식들은 보통 안 좋은 지방, 설탕, 소금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그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생기는 최종 당화산물, AGES라고 있는데 이런 거나 뭐 보존제, 유화제 같은 게 염증이랑 관련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최종 당화 산물이요. 이름도 어렵네요. 네, 고기 바싹 구울 때 갈색으로 변하는 거나 튀김 표면 같은 데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자료에서는 이런 첨가물 좀 줄이는 팁으로 두부나 단무지 같은 거 물에 한번 헹궈 먹고 소시지나 어묵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라면 끓일 때 면 삶은 찬물은 버리는 것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런 방법이 있군요. 생활 속에서 해볼 만한데요. 또 뭐가 있죠? 셋째는 특정 종류의 지방인데요. 붉은 고기나 버터, 치즈 같은 데 많은 포화지방, 그리고 마가린이나 쇼트닝, 또 일부 빵이나 과자에 숨어있는 트랜스 지방이 염증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쓰는 옥수수유, 콩기름 같은 식용유에 많은 오메가6 지방산하고 생선이나 아마씨, 들기름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 비율이 깨지는 거, 특히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염증을 좀 더 잘 일으키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넷째, 정제된 탄수화물, 흰빵, 흰쌀밥, 밀가루면, 케이크 같이 섬유질은 적고 혈당 확 올리는 음식들이고요. 다섯째, 소금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염증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알코올 섭취도 빼놓을 수 없죠. 과음하면 직접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 CRP 수치도 높일 수 있고요. 네, 들어보니까 결국 건강 전반에 안 좋다고 하는 것들이 염증에도 안 좋은 거네요. 대부분 겹치는군요. 근데 이 중에서 요즘 제일 논란이 많은 게 바로 밀가루. 정확히는 그 안에 든 글루텐 같아요. 막 글루텐이 관절 통증뿐만 아니라 온갖 문제의 원흉처럼 얘기되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밀가루는 죄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던데 이 글루텐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다들 밀가루 끊어야 하는 건가요? 이 글루텐 이슈는 정말 중요해요. 제대로 짚어봐야 합니다. 우선 글루텐은 밀, 보리, 호밀 같은 곡물에 원래 들어있는 단백질이에요. 빵 만들 때 쫄깃하게 해주는 성분이죠. 의학적으로 글루텐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분들은 셀리악병이라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글루텐 먹으면 소장점막이 망가지고 심각한 면역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평생 글루텐 프리 식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양권에서는 이 셀리악병이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셀리악병 확진된 사례가 지금까지 딱 1건이래요. 네, 딱 한 명이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으네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셀리악병 때문에 글루텐을 피할 의학적인 이유는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셀리악병은 아니지만 글루텐 먹으면 좀 속이 불편하거나 배에 가스가 차거나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긴 해요. 이걸 비셀리악 글루텐 민감성 NCGS라고 부르는데요.
일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민감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긴 하고요. 하지만 이것도 전체 인구 중에서는 일부고 이 경우에도 글루텐이 무슨 독처럼 작용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소화 능력이나 장 상태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 막 퍼져 있는 글루텐 프리 유행은 이런 의학적인 이유보다는 뭐랄까 건강 염려를 이용한 마케팅이나 유명인들 영향, 그리고 글루텐 프리 먹으면 건강해지고 살 빠진다는 좀 잘못된 인식 때문에 훨씬 부풀려진 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아, 그럼 마트에서 파는 글루텐 프리 딱지 붙은 빵이나 과자 같은 게 꼭 더 건강한 건 아니겠네요. 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많은 가공된 글루텐 프리 제품들은요, 그 글루텐이 주는 맛이나 식감을 따라하려고 정제된 쌀가루나 옥수수 전분 같은 걸 많이 써요. 그러면서 설탕이나 지방을 더 넣는 경우도 많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글루텐이 들어있는 일반 통곡물 제품보다 섬유질이나 단백질, 비타민 B군 같은 좋은 영양소는 더 적고 칼로리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가격은 또 훨씬 비싸고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필요도 없는데 그냥 유행 따라서 글루텐 프리 가공식품만 찾아 먹다 보면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오거나 정제 탄수화물이나 설탕만 더 먹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글루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형태로 먹느냐, 그러니까 정제된 밀가루냐 통곡물이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글루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현명한 접근법은 뭘까요? 셀리악병이나 의사한테 확실히 진단받은 글루텐 민감성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글루텐 피하려고 막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건강을 생각한다면 글루텐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가공을 덜 거친 통곡물, 예를 들면 통밀빵, 현미밥, 귀리 같은 거요. 물론 여기에도 글루텐 든 게 있죠. 이런 걸 더 챙겨 먹는 게 섬유질이나 다른 영양소 섭취 면에서 훨씬 좋아요. 만약에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나서 계속 불편하다면 혼자서 난 글루텐 때문인가 봐 하고 글루텐 프리 식단 시작하지 마시고 꼭 의사랑 상담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글루텐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소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밀가루 제품에 들어간 다른 첨가물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네요. 이 모든 정보들이 염증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거나 또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께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들어보니까 식단은 분명히 염증성 관절염이랑 관련이 있어 보여요. 특정 음식, 아까 소고기랑 RA처럼요. 병이 생기는 위험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전반적인 식단 패턴, 항염증 식단 같은 거는 통증 같은 증상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을 딱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염증 관리 원칙이랑 오늘 본 연구들을 다 합쳐서 봤을 때 가공식품, 첨가당, 안 좋은 지방, 트랜스 지방, 과한 포화 지방, 그리고 어쩌면 붉은 고기, 특히 RA 위험 관련해서요. 이런 것들 섭취를 좀 줄이는 게 현명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다양한 색깔의 채소나 과일, 근데 아까 PSA랑 신선과일의 이상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고요. 통곡물, 오메가3 많은 생선, 견과류, 그리고 말린 과일, RA 위험 감소 효과 있었죠. 예나 프리엔 요거트, 특정 치즈, PSA 위험 감소 관련 같은 유제품 이런 것들은 좀 늘리는 게 긍정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식단은 어디까지나 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특히 특정 음식이 병의 원인이다, 아니다 하는 증거들은 아직 계속 나오고 있고 때로는 복잡하고 서로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글루텐 투리 유행에 대해서도요. 셀리악병이나 특별한 민감성이 진단된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좀 과장된 면이 있다는 것. 글루텐 자체를 무서워하기보다는 영양가 높은 통곡물을 먹는데 더 집중하는 게 좋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네요. 정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식단이 우리 몸속, 특히 관절 안에 염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또 다른 엄청 중요한 환경, 바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섬유질 많이 먹는 거랑 맨날 가공식품 먹는 거랑 장 속 환경이 완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장내 미생물 환경이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우리 몸의 면역 반응,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관절의 염증 상태를 이어주는
또 다른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이 장관절축, 것 조인트 엑시스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걸 알려줄 아주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와, 장내 미생물이랑 관절 염증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장의 관절과 정말 흥미로운데요. 앞으로 이쪽 연구 결과들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 유익한 자료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건강처럼 꾸준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